이게 오늘은 이 유튜브도 찍을 일이 없어가지고 면도도 안 하고 왔단 말이요. 진짜 축하드려요. 이야, 대단하네요. 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여기 시간으로 7시거든요. 진짜 얼마. 근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또 많이 도와주시고 되게 그냥 저는 사실 마음 놓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랬으면 계속 막 잔소리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원장님 믿고 그냥 너무 어머님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두 아이를 다 이렇게 아이비에다가 보내면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원, 전문 대학원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 메디컬 스쿨, 러 스쿨,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 스쿨을 가려고 보는 GMAT 시험은 옛날부터 AI 컴퓨터를 활용을 한 심사, 라이팅을 컴퓨터가 평가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건 알아? 이런 기사글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얘기야. 15년, 16년 전부터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요즘에 무슨 AI들이 막 GPT부터 시작해서 막 티 나오고 있는 요 와중에는 과연 내가 GPT로 에세이를 쓰면 어떻게 되지? 붙어 안 붙어? 이거는 이 내부 정보를 듣고 나면은 넥스트 레벨이야. 완전히 신세계가 돼서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GPT로 아이디어 검색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들 번역기 GPT 정도 써보면 구글 번역기 따위랑 네이버 번역기 따위랑 차원이 다르거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들 생성하는 거나 뭐 이런 아웃라인 잡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쓰다 보면 어떻게 돼? 훨씬 시간 효율이 좋아. 이게 뭐 못 푸는 문제를 풀어주고 이게 아니라 빠르다니까.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1초 만에 빡! 이거 아니야. 시간 효율성이 문제야. 정확도는 둘째고. 자, 근데 이미 심사처에서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 심사처가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예전 비디오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거든. 예일대학교를 나온 전문가 학생이었어. 나온 분이 만든 슬레이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쓰고 있어. 그래서 왜 합격증 이렇게 보면은 막 폭죽 터지고 막 뭐 축하합니다 뭐 이러고 나오는 그 포맷이 MIT에서 합격이 나와도 똑같은 폭죽이고 하버드에서 나와도 똑같은 코넬에서 나와도 똑같은 폭죽이고 이게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야. 결국에는 카문 앱에서 들어온 텍스트를 이 슬레이트라는 소프트웨어가 AI로 분석을 한 거를 내가 심사관이면 심사관이 보고 분석된 그 정리된 표를 봐줘. 자, 그런 걸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좀 무겁고 심각한 주제일 수는 있으나 요거를 역으로 우리가 잘 이용을 하니까 합격이 잘 나오더라는 거지. 이 AI가 아이템으로 꼽는 그 항목들을 잘 써줘야 돼. 기본적인 거는 오늘 오픈을 해주겠자. 이런 식의 심사.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의 레벨로 넘어와 있어. 언제부터? 내 생각엔 작년부터 24년도부터. 그래서 그걸 공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시작해볼게. 출발. 이런 글도 봐. 텍사스는 이제 사람이 매뉴얼리 수작업으로 에세이를 채점하는 거를 떠나서 이제는 AI에 분석하는 거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글들이 나온 것들도 있다니까? 자, 슬레이트, 구글 같은 데 가서 슬레이트 치세요. 슬레이트 AI 쳤대. 그러면은 막 기사글들 이 업체가 홍보물로 쓰던 거 많이 나오는데 슬레이트가 에세이에 대한 분석을 에플레스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야? 그 시구죽 먹기로 만들어 둔다. 이게 테마야. 우리가 쓰는 에세이를 이 슬레이트가 다 압축을 해서 심사관들이 읽기 시작을 하는 세상이 이미 왔다. 추천서 글 다 읽지 않는다.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따서 요약 정리한 걸 보고 결국에는 심사관이 이런 특이한 내용이 있어 하면은 다시 읽을 수 있지. 꺼내서 이거 요약본만 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요약을 해온 게 밋밋해. 그냥 평범해. 키워드를 이거 캡처를 할 때 AI가 그냥 많이 본 그 나물의 그 밥을 캐치해 왔어. 그러면 이거 봤던 건데 이거 뭔지 알아? 이러고 근데 새콤달콤하게 좀 요렇게 막 하게 갖고 왔어.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럼 이제 합격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자, 우리는 새콤달콤한 요거로 만들고 싶은 거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있는지 이들이 내가 오늘 비디오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온 건 아니고 샘플들을 보여줄게. 아무 대학이 나가도 상관없어. 올해 거는. 내년 거는 전공과 갖다 붙여서 먼저 시도해 볼 거지만 자, 요게 슬레이트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우리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하는 자기네 그 소프트웨어 상품들 중에 하나의 데모 비디오거든. 그걸 대충 들어보면 느낌만 봐요, 여러분들. 느낌만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학생 이렇게 카문 앱들이 넘어오면은 스크립트, 트랜스크립트가 오잖아.
트랜스크립트가 넘어올 때, 자, 얘가 무슨 전공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캡처해간대. 트랜스크립트에서 Math and Science 코र्스만 하이라이트 해 하면은 이 이미지화 시킨 이 틀에서 하이라이트가 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에 Math만 점수를 까발려 라고 명령어를 두면 저렇게 분석을 해서 텍스트 옆에 나와. 이 프로그램이 요거를 다 카먼앱에서 넘어온 텍스트를 다시 자기네의 텍스트로 전환을 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보기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샘플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Honors 코र्스랑 Advanced 코र्스를 학년별로 정리해봐 했더니 어떻게 나와? 쫙. freshman year, sophomore year 해가지고 0개 하다가 뭐 others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키워드들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이게 너무 많아. 자, 학교들마다 검색을 하는 그 스텝 바이 스텝들이 있겠지. GPA를 따라 보여줘 하면 저렇게 GPA를 학년별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 AI가 할 수 있는 거는 넘어온 숫자와 텍스트들로 이렇게 섞어봐 저렇게 섞어봐 하는 플레이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이거는 다른 그들이 만드는 기능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잖아? 그러면은 너무나 손쉽게 내가 쓴 액티비티 리스트와 내가 포함한 카먼앱 원서에 모두 집어넣은 정보를 요약 정리해서 테마별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테마가 리더십 그러면 다다다다 이 리더십 관련된 건 뭐를 했다? 스쿨 액티비티 중에 드라마 관련 하면 뭐 이렇게 따라라 했다. Outside of School Individual Activity 라는 타이틀을 검색해. 이러면 그것만 쫙 찾아줘. 자, 그러면 그 아이템 제목만 보는 거야. 제목만 보고서는 그냥 양이 적거나 평범해 이러든지 아니면은 액티비티 중에 학교 액티비티를 양으로 표현해줘 이러면 그것만 따와서 표로 아까처럼 이렇게 쫙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나온 이 데모 버전은 다른 샘플인데 이 애널라이즈 하는 뿌려주는 그 형식만 여러분들이 느낌을 봤으면 좋겠어. 자, 요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대시보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테마별 이건 지금 다른 내용이 써있어 참고로 하지만 키 인사이트 주요 포인트들 해가지고 아웃라인을 빼오고 그 다음에 important information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빼오고 하는 기능들이 이거를 어떻게 토시를 다느냐 이렇게 해서 뭐 5만 불, 10만 불 요런 숫자들까지 이 토시를 다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서에다 어떤 정보가 저렇게 끌려오기 쉽게 쓰느냐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써야겠죠. 주저리 쓰면 안 돼. 선생님이 계속 매번 얘기하는 거야. 간단한데 강하게 쓰라는 게 이 땡겨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많이 한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오버뷰 페이지라고 해요. 오버뷰를 봤을 때 반복되는 뭐 똑같은 말이 아니라 꽤 강한 한 두세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 꽤 한 10가지의 다양한 것들은 한 와중에 두세 가지에서 스파이크를 내란 말이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봤을 때 두세 개밖에 안 했는데 그게 강해하면은 너무 앙상해 페이지가. 오버뷰 페이지를 딱 봤을 때 많이 써 있는데 두세 가지는 상당한 구체적이고 퍼스널한 인게이지먼트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합격 나오기가 쉽더라니까. 그래서 뭐 두세 가지 테마를 잡아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지. 많은 대학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심사처가 읽어야지 그거를 직접 다 언제 읽는데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시절에 SAT가 다 옵셔널이 되고 막 이렇게 문턱 확 내려올 때 원서가 50% 증가한 건 알고 있지. 그 코로나 시절에 막 이렇게 문턱을 다 낮추면서 기준치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확 올라갔어 원서 개수가. 그런데 내려오지 않아. 학교들이 이제 슬슬 SAT 리퀘어먼트로 돌아가고 있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원서 개수가 줄진 않아 매년. 그러니까 한 명당 쓰는 학교 수가 많은 거야. 자, 그러면 학교마다 심사처의 인원이 원서 수가 지금 50% 평균 증가를 했는데 아마도 저 상위권 학교들은 막 60% 70%도 증가했을 거야. 그러면은 인원을 충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늘려야지 이걸 다 읽지. 이 에세이와 분석 언제 하니. 그리고 생각해봐. 하루에 200개 300개의 이 서류를 성적 분석하고 손으로 에세이 읽고 있으면 지겨워 죽는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 판단이 이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 근데 컴퓨터는 정확하게 스캔을 해가지고 딱 오버뷰 페이지만 줬을 때 내가 오버뷰 페이지 한 페이지 A4 용지 한 장 있는 거는 그렇게 피곤하게 가진 않지. 그러니까 딱 요점 정리된 거. 자, 이 슬레이트의 기능 중에 아래에 써있는 에세이의 주제, 토픽들 있잖아. 왜? 이런 소재로, 이런 얘기로, 이런 거를 썼어요라는 요약 정리 글이 나와. 자, 그럼 심사관이 읽고,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 이제 글을 다 읽어봐. 그래서 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대충 봤는데, 그냥 별로 읽고 싶지 않아. 내용이 너무 밋밋해. 이러면은 안 읽혀진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분석을 해서 오버뷰를 요약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는지가 중요하다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지 못하면 테마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밋밋해. 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인원 충당이 없어도 심사처에서는 오히려 옛날에 여러 명이 에세이를 읽어서 의견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한 명이 담당이야. 왜냐면 컴퓨터가 여러 인간의 몫을 해가지고 이미 내 책상 앞에 올려오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안 쓰는 학교도 있고, 미시간은 작년 4월 기준으로 또 어느 기사 찾아보니까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AI 안 씁니다. 재작년 사이클에. 근데 올해 사이클에는 더 쓸 수도 있어. 그거 아직 뭐 그 기사들도 안 나왔어. 근데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 한 번 써보면
돌아갈 수가 없어. 너무 효율성에서 정말 사람 한 10명의 몫을 해내잖아. 자, 이런 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경험이 많으면 100% 도움이 되죠.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니. 하지만 다 해놓은 경험을 잘 써야 된다. 정확하게 표현이 돼서 컴퓨터가 딱딱 집어갈 수 있게끔 써놔야 이게 오버뷰 페이지를 만들 때 정리정돈을 할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다 피규어아웃 해서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합격이 굿다만시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하는. 어느 대학이 지금 쓰고 있고 어느 대학은 안 쓰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2년, 3년 안에는 모든 대학이 다 쓰기 시작할 것 같아. 25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보이기는 보여. 여러분들 그 참고해서 원서를 써야 돼. 그러니까 챗GPT로 에세이를 썼어. 그래가지고 문법은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 해서 낸다고 합격이 나오지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요점을 갖고 올 때 포인트가 잘 안 넘어오는 그 에세이 컨텐츠인 게 문제인 거지.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원서를 쓸 때도 악용을 하는 건 아니지. 악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이게 현실인 거를 아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줘야 돼.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야 내 고객들은, 내 학생들은 출중이 잘 나올 거니까. 근데 옛날식으로 막 열심히 해.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렇게 하면은 참 고생을 한 게 뭐라지? 애틋하고 훌륭해. 열심히 해. 쭈쭈쭈쭈 한데 불합격 될걸? 하는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아날로그적으로 옛날 느낌이 나서 더 정감은 가지만 나는 솔직히 성공률을 따질 때 이 효율성 있는 이 작업이 이 학교들이 활용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너무 이런 어려운 주제에 남기면은 사람들 마음 복잡하게만 할까봐 비디오를 좀 밀었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만드는 거긴 해.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서 뵙게 됩니다. 바이바이.